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전산회계 1급을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제도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요. 2019년에 총 6회 시행된답니다.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시험 구성은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합격 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이론 30점, 사지선다형 문제로 15문제가 출제되고요. 한 문제당 2점이 배점이겠다. 그지요? 실기 70점은 6문제고 한 문제당 문항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문항수로는 총 23문항이랍니다.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열심히 공부할 건데 그 회계 처리를 분계라고 부른답니다. 그 분계 내용을 입력하거나 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금액 또는 내용을 단답형으로 입력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실기편 문제랍니다. 출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론 30점은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먼저 회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가정 또는 전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요 회계의 기본 원리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요 계정 과목은 어떠한 성격이고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즉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제3장에서. 그리고 제3장 단원의 제목을 재무회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요 3장에서 6문제가 출제된답니다. 그리고 요 2가지 내용을 합해서 우리는 그냥 재무회계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를 제5장에서 공부하게 될 거고 여기서 4문제 부가가치세법, 세법이다 그지? 부가가치세법을 제6장에서 공부할 건데 여기서 3문제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 15문제가 출제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3장에서 배우는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는요. 이론 문제 풀 때도 당연히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수 비중이 큰 실기편 내용을 작업할 때도 요 3장에서 배운 지식이 그대로 활용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을 공부하실 때 제일 집중적으로 시간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제3장이 될 것입니다. 됐죠? 실기편 문제의 출제 범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문제 1번은 기초정보 등록이랍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를 입력할 때 회계 처리의 단위인 계정 과목을 입력해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도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A 거래처에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그러면 A 거래처한테 나중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정 과목 기록할 때 A 거래처에서 나중에 돈 받아야 됩니다라고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할 때 입력하는 계정 과목과 거래처를 그때마다 타이핑으로 입력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요, 내가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할 계정 과목과 거래처를 어떤 지정된 메뉴에 미리 등록해 놓고 그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와 가지고 입력하는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실기표 문제 1번은요. 그 계정 과목과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는 메뉴를 열어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꼭 틀린 내용을 고치십시오 또는 추가로 등록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한대요. 그 내용을 작업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1번이랍니다. 어렵지 않겠다 그지요? 그리고 실기편 문제 6번은요. 우리 프로그램에 각종 장부들이 있습니다. 그 메뉴를 열어가지고 문제에서 어떤 금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으면 그 금액을 찾아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얼마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문제 6번이랍니다. 실기편 문제 6번 또한 어렵지 않고 약간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6번은 어렵지 않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큰 점수 비중이 있는 부분은 실기편 문제 2번부터 5번까지 2, 3, 4, 5 요 부분이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실기편 문제 2, 3, 4, 5 요 작업을 하기 위한 내용은 어디서 배우게 된다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3장 재무회계라고 제목 붙여져 있는 그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요 실기편 문제 2, 3, 4, 5 작업할 때 그대로 활용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의 정체를 정리해 본다면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과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그 일부의 세법 지식을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령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 회계 지식과 세법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시험 이름 자체가 전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마치 IT 자격시험처럼 느껴진다 그지? 컴퓨터 활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접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회계와 세법이라는 곳에 딱 포인트를 두고 거기로 접근해야 되는 거다. 즉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는 절대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컴퓨터 다루는 게 좀 서툴다, 컴맹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접근을 좀 제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2, 3, 4, 5 점수 비중이 높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겁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회계상 거래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래도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래가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전혀 상관없는 거래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차변, 대변 회계 처리만 입력하면 될 겁니다. 그 입력하는 메뉴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요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가 돼야 되는 거래랍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 회계 처리도 입력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도 입력을 하고 그 두 가지 내용이 전부 다 입력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메뉴가 이름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다 이겁니다. 됐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2번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회계 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전부 동시에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3번이다. 그리고 오류 수정은요. 문제 2번, 3번은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입력하는 거고 문제 4번 오류 수정은 무언가 틀린 내용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 문제 4번. 그리고 연중에 입력하는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서 12월 31일 결산일에 이제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결산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이 실무에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의 문제로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출제된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뭡니까? 2, 3, 4, 5 결국은 차변, 대변, 회계처리더라 이거지. 됐죠? 그래서 제3장을 강조드린 거다.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지식도 조금 활용될 거다. 그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요. 실기편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기편 문제별로 단원을 딱딱 쪼개가지고 책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수업 목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문제 2번부터 6번까지는 제4장, 7장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절이라는 걸로 딱딱딱 문제별 쪼개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특징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이요. 기출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신뢰성 높은 문제들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모든 출제 유형을 분석해가지고 누락되는 거 없도록 책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유형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교재 두 번째 특징은요. 이론과 실기를 연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3장에서 배운 내용이 결국은 실기편 문제 풀 때 그대로 활용된다. 그래서 제3장 공부할 때 이론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그 내용 까먹기 전에 실기편 공부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실기편 문제를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을 딱 정하고요. 그 활동을 완결무결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은요. 요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 교재 앞부분에 미니북 형태로 붙어있는 별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출제되는 분계팩선, 줄여서 빈출분계팩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재 뒤쪽에 최신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회분을 내가 골라서 실제 시험처럼 답 보지 않고 시간 딱 재가지고 실전처럼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나는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이해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해야 될 큰 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지? 요 큰 그림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뭐만 가지고 제가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강조 드릴 거거든요. 그 포인트만 따박따박 챙기면서 진도를 쭉쭉 따라와 주십시오. 사실은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회계학 또는 세법학이라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 또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런 것이 시험에서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시험에서 출제되는 키포인트다. 이런 키포인트들을 저는 하나도 누락 없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강조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따박따박 챙기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면 뭐 시험에서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분야에 막 필이 꼽혀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저를 믿고 제가 강조해드리는 포인트만 따박따박 챙기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학 세법은요.
외우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방대한데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제가 항상 무조건 외우라고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라고.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를 믿고 쭉쭉 진도를 따라와 주십시오. 중요한 패턴은 반복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시험 합격에 필요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요? 요 핵심 전략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그때 커버하면 되잖아. 그렇지? 좀 대범한 마음으로 키포인트를 딱딱 챙기면서 따라와 달라. 시험 전날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치 공부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고요. 시험 전날에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 별표 쳐두십시오. 그리고 왠지 나는 요거에 이번에 시험 출제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표 쳐두십시오. 그런 별표 천 부분만 시험 전날 한두 시간 내에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요. 전자계산기 가지고 가십시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면 됩니다. 요 큰 쌀집 계산기라고 부릅니다. 그거 하나 들고 가십시오. 물론 시험장에서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기능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산기 기능을 가지고 뭔가 작업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고.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무언가 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 같은 거 생길 필요 없다, 그지? 계산기 하나, 쌀집 계산기 들고 가시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키포인트들은 빠짐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시험에 출제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학 그리고 세법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지문이 한두 개 문제에 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내가 답 찾는 데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대세 지장 없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딱딱 임하자. 그리고 시간 관리하십시오. 생소한 지문, 정답과 관계도 없는 그런 내용에 필히 곱해가지고 막 10분, 20분 시간 낭비해버리면 뒤에 있는 문제들, 내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거를 놓치고 그냥 시험장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시간 관리하면서 시험에 응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했고요. 세무사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암기력이 뛰어나다거나 순발력이 엄청 뛰어나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저는 항상 시험을 준비할 때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핵심 활동을 딱 정하고 그 부분을 완결무결하게 수행했습니다. 시험 전날 엄한 짓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그냥 한두 시간 내에 눈으로 보면서 리마인드 했습니다. 시험에 응할 때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고 시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저를 믿고 키포인트 중심으로 이해 위주로 학습하신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전략을 완전 무결하게 수행하신 다음 시험 당일에 확신을 가지고 시간 관리하면서 시험 치신다면 반드시 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생기십니까? 좋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